안녕하세요. 귀사람입니다. 오늘 또 제가 나타났습니다. 귀사람 신상동인데요. 귀를 사랑하고, 귀한 사람을 사랑하고, 귀한 예술을 사랑하고, 귀한 것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능력 있고, 발랄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신데요. 이비인후과에서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건국대학교 이비인후과를 정말 책임지고 계신 신정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언제 봐도 푸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력합니다. 노력하세요? 네, 노력합니다. 항산화제 많이 먹고요. 그래요? 네, 혈액순환제 열심히 먹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비결이 있나요? 피곤한 걸 어떻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젊고 건강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환자분들 도와드리는 게 너무 좋고요. 네. 특히 이제 난청 환자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주위 분들이. 그래요? 네, 답답하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네. 왜 한 번 얘기하는데 왜 두 번 얘기하게 하냐. 이렇게 막 자꾸 구박만 하시지. 정말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시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힐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지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막 저절로 막 일어나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꿀뚝꿀뚝 올라옵니다. 그 힘으로 일하고 천성이 있습니다. 의사신 것 같아. 네? 그래서 행복한 거죠. 네, 그렇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에너지를 오히려 받습니다. 정말 귀를 사랑하는 여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못 듣거나 그러면요, 누가 보면 좀 모자른다는 생각이나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난청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연관이 되나요? 난청하고 머리가 나쁜 거하고요? 일단 잘 못 알아듣게 되면은 남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딴소리를 자꾸 할 수도 있고 잘 못 듣는 분들이 우리가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항상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뭐 저희도 이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고 놓칠 수 없는 정말 삶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더 잘 들으려고 그러고 어텐션을 더 주려고 하시고 하다 보면 뇌가 그만큼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뇌에 이제 안 좋은 톡식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지장애나 치매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래서 보통 치매나 인지장애가 생기기 전에 10에서 15년 전에 먼저 난청이 먼저 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청 환자들이 치매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난청 환자들의 한 7, 80%가 인지장애로 넘어가시고 인지장애 있으신 분들의 한 8, 90%가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치매로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밝혀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난청 인구들이 그냥 그래, 나이 들면 원래 못 알아듣는 거지, 뭐 대충 살지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청기나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를 아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딴 거보다도 난청이 미치는 영향이 많네요. 많습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네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장애만 하나님께서 너한테서 가져가시고 너의 능력을 다시 돌려준다면 무엇을 택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죠. 기자가 왜? 그랬더니 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지만 듣지 못하는 것은 나를 인간으로부터 고립시킨다. 라고 이야기해서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각장애나 어떤 다른 장애는 그 장애 한계만 있게 되지만 듣지 못하는 난청이 오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언어 장애가 같이 옵니다. 그렇죠. 말을 늦게 배우더라고요. 그럼요. 말을 아예 배우지 못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난청인 환자들은 나이 들어서 난청이 생겼다 하더라도 언어 장애가 종종 오기 때문에 두 개,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지만 장애는 두 개가 와버리는 그러면서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고립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면서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하고 얼마든지 이해하면서 사회에 이런 환자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사남으로서 난청이나 이 귀질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 시도가 저는 너무너무 인류에 도움이 되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닙니다. 귀를 또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만 또 귀한 사람. 네. 실제로 신정 교수님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게 또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이제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지?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청력이 떨어지는 그 평균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청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 없이 서서히 이렇게 나이 들면서 서서히 난청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난청이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난청과 일반 난청이 뭐가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단은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귀뿐만 아니라 뇌도 노화가 되다 보니까 소리를 듣는 것도 어렵지만 뇌가 소리를 해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생겨서 말소리 구분하는 것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환자들의 이제 문제점은 의사소통이 좀 어렵기 때문에 행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소외감이 심화되면서 제가 어떤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며느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할머님을. 근데 며느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저희 시어머님이 옛날엔 굉장히 온화하시고 좋으셨는데요, 요새는 맨날 소리를 지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님은 소통을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으셔서 하고 싶으셨는데 본인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졌던 거죠. 그러면 안 들리는 사람 목소리가 왜 커지냐?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발음 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잘 안 들리면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런 오해를 받았던 환자도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럼 이런 건 왜 생기느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환경적인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노화로 인해서 또 당연히 생기기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질환들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 같이 혈관 질환 등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도 노인성 난청을 악화시키고 또 빨리 오게 하는 요인이 되죠. 그러면은 왜 혈관 질환들하고 난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기가 뇌예요. 귀는 눈이나 다른 감각과 달리 따로 혈액 공급을 받는 게 없어요. 뇌에서 빌려다 먹고 살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면 뇌가 상태가 어떤지, 뇌의 혈류가 얼마나 잘 공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지표를 알려주는 게 귀, 즉 난청 환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난청이 빨리 오고 심하게 되면 당연히 뇌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치매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비디오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기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 보이노시스라고 하는 제가 스타트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간단한 설명 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인지 부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이해하려고 뇌가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되면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독성 물질들이 뇌에 쌓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무리한 스트레스를 받은 뇌가 인지 부하를 일으키면서 결국엔 치매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에 많이 노출될수록 치매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청력 여부도 되게 기억력을 또 감소시키는 그런 악화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도 난청일 때는 거의 2배, 중등도 난청일 때는 거의 3배, 고도 난청일 때는 거의 5배 가까이 치매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난청만 치매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흡연이나 고혈압, 비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보시다시피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난청입니다.